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상견례 자리에 사실은 밥 먹는 시간 딱 1시간 반, 2시간인데 그거 메뉴부터 식당 분위기까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우리 마담님들은 상견례 자리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정말 드문 별로 교류가 없던 중매쟁이가 우리 남편의 사주를 들고 와서 이런 청년이 있는데 뭐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결혼할 입장이 못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주 신봉자세요. 사주를 보더니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몇 년 후에는 그 사주쟁이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겠는데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저희 아버님은 뭐 어쩌고 뭐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약간 고개가 갸우뚱? 왜?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쪽 사돈댁도 약간 갸우뚱 그러셔서 예 그러고 돌아와서 어머 왜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랑 시아버님이랑 직장 동료셨어요. 근데 오더니 어머니가 아이고야 우리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흉보던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웃겨! 어떡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우리 우리 친정 아버지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연이다 어떻게 같은 직장 동료. 그래서 그냥 그때 우리 아버님이 살아 계셨어야 됐는데 못하게. 못하게. 저는 제가 제 상견례가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네. 약간 황망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는데 네. 상견례장에서 저희 엄마가 계속 우셨어요. 직장도 아니고 계속 우셨어요. 왜 그랬었냐 하면 그때 이제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결혼을 하겠다고 했었던 그때 한 3개월쯤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남편도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두 분의 어머님들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나중에 아버지들 없이 혼자서 어머니들끼리만 앉아 있는 모습도 너무 기가 막혔고 그리고 이렇게 네가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걸 갑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내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결혼식장이 오버랩되면서 결혼식장에서 어머님이 혼자 앉아 있을 생각에 서로 간에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와 저희 시어머님이 만나신 상황은 정말 저희 엄마가 계속 우셨고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셔서 그 상황을 어떻게 뭐 해야 될지 그래서 계속 달래주시고 그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런 상견례를 해도 결혼이 되는구나 라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런 이렇게 달래주면서 상황이었어요. 안쓰럽고 뭐 그런 마음에 더 어떻게 보면은 좋게. 그렇죠. 근데 인상을- 그때 저희 시어머님과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나는 게 저도 그 일을 20년 전에 겪었어요. 그걸 겪어보셔서.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사실은 사돈이 그렇게 계속 울고 있다는 건 굉장한 결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저희 시어머님이 나도 20년 전에 그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되려는 계속해서 거야. 되려는 달래셨어요. 결혼이라서 그것도 있지. 저는 왜 정말 저렇게 우신대니? 이러고 가버리시면. 맞아요. 아이고, 뭐 그러실 수 이러면 진짜 안 집안이 우울증 인간. 내 말이 야 얘 제 며느리 데리고 왔다가 야 맨날 울겠다 눈물 야말 받아야겠다, 받으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우리랑 사돈들이 싫다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따뜻한 마음. 그게 인연인지 또 두 분의 인격이신지 어쨌든 저는 그런 눈물바다의 상견례를 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원래 시댁은 이제 재력이 있으셨고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건물을 결혼 선물로 네? 결혼 선물을 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어주시고 건어물이 아니라 건물을 주셨다고요? 건어물은 너무 야. 야 건물을 주셨다고요 결혼 선물로?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시댁을 가셔서 부모님을 만나고 오셨어요. 딸 없이? 나도 없이 그냥 가셔서 뵙고 오셔가지고 너무나 정말 반듯한 그런 좋은 집안이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요즘 옛날에는 갑질 같은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집안이 아니라 정말로 인성이 좋으신 분이니까 돈 갖고 갑질하는 분 결혼을 아니다. 해도 좋겠다 해갖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친정에서도 늘 이렇게 아버지 손잡고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서 이렇게 속옷집도 시아버지 손잡고 같이 갔었어요. 어딜요? 지금 어딜요? 생각하면 어딜 같이 가요? 속옷집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옛날에 명동에 짝선이가 없어. 그러니까 명동에 큰 속옷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시고 가서 아버지 이것도요 막 보여드리면 아버지 저기 앉으셔갖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 어머 따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자부입니다 이래가
어머 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 샀어요. 돈. 세상에. 아, 네네. 그랬고 이제 결혼. 막내딸 같은 며느리구나. 예, 근데 이제 시댁은 삼남 일녀인데 막내가 이제 딸이고, 근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너무나 무뚝뚝해서 아우 너는 애교가 많아서 너무 예뻐 막 맨날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아니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사신 분이 왜 이렇게 악독한 연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건 신세계잖아. 너무나 재밌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또 삶의 교훈이 돼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남자분들은 이제 그러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당연히 안 좋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형이. 아 왜냐면 어머님이 또 우리 아들에 대한 이게 이게 되게 많죠. 왜냐면 이제 우리 의사는 엄마 열쇠 세 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엄마는 나는 당연히 졸업을 하면 쟤를 이제 선 시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성공. 시장에 완전히 거기는 인물되지, 학벌 좋지. 공부 잘하지.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만해요, 형. 우리가 했잖아. 우리 엄마는 졸업만 하면 걔를 데리고 이제 선 시장에 데리고 다니겠다고 생각이 부풀어 있는데 졸업식 날 내가 와이프를 인사시켰거든요. 올해 사귄 여자친구가 차단.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이유 불문하고 마음에 안 들어. 연애했던 게 싫으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2년 지나서 이제 정식 상견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싫은 거예요, 무조건. 아 2년이 지나도 싫죠. 예, 학생 때 4년 만나고 2년 더 군대 있을 동안에 이제 만나는데 내 아들은 좀 이렇게 열쇠도 3개가 아니라 좀 황금 열쇠를 좀 많이 갖고 와야 되는 집에 가야 되는데 예,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집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냥 전형적인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안 만나요. 상견례를 아예 안 해요. 네.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인 장모는 아무래도 딸은 뭐 몇 년을 연애를 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상견례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야. 안 만나는데 어떡해. 만나서 땡기는 거 만났잖아요. 울든 뭐 땡기든 만났잖아요. 그래서 2년을 공을 들여서 상견례를 성사를 시켰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남산에 있는 중국집에서 지금 없어졌어요. 여기 중국집에서 딱 만나서 상견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되는데 우리 엄마는 안 나가. 집을 나서야 갈 거 아니에요. 가시죠. 그러면 아직 괜찮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은 시간은 벌써 2시간이야. 갑질.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괜찮다는 거예요. 어머 네. 가기 싫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깨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인가 1시간 반쯤 늦게 갔을 거예요. 이미 그냥 뭐 이게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요. 진짜. 뒷얘기를 들어보니 가자 그러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인이 이 결혼을 하지 말고 가자 그랬더라고요. 아 기다리지 말자. 오. 근데 우리 장모님이 되게 현명하세요. 빌고도 이기는 놈이 이긴다고 참으라고. 네. 빌고 재산을 지금 다 이긴 놈이 가졌어요. 이기는 거. 그렇지. 이겼지. 그래 맞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견례를 하고 뭐 결혼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 이런 게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어른이 지금 됐잖아요. 내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 고생해 보셔서. 그래서 이 결혼에서 이렇게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데 부모라는 존재는 어시스턴트,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데 결정된 상황에서 부모가 상견례 난 이것도 싫어요. 그냥 둘이 좋으면 결혼할 때 결혼식 날 보자 그래요. 형 아들이 그러던데 지금 만나는 데 형이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 나 누군지 몰라. 배우사님, 예. 지금 함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가 내 얘기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한 동네고 뭐 한 교회고 뭐 같이 지내다가 둘이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경동이하고 헌숙이 연애한다. 경종이하고. 경동이랑 선수가 연애했어요. 아니 소문이 났지. 나중에 결혼한다니까 해. 상견례고 뭐고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아는데 뭐. 한 동네니까 그냥 하라고. 자연스럽게. 진짜 편하다. 아니 인치원 씨께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조대? 하조대. 예. 예. 거기에는 이제 군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8시 이후에는 백사장 출입이 안 되고 아침 몇 시부터 이제 백사장 출입이 되고
그 방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9시쯤 쫙 순찰을 하는데 하주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사장의 중간에 아주 돌이 멋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아가씨가 고독을 씹으면서 먼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야. 고독을 씹으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 듣는. 아가씨, 이 아가씨 간도 크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가씨니까 남자 같으면 그냥 빨리 나가요 이렇게 했을 텐데 또 여자잖아요. 가서 보니까 인물도 반반하고 해서 아가씨 이리 내려와. 여기 군 저 방송 못 들었습니까? 여기 군 작전 지역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들어와서 있느냐? 따라오세요. 저 군법에 해부하겠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너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군법에 해부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예, 가시면 그냥 가세요. 됩니다. 예. 그래서 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죄를 내일 사하노.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고마우면 저 군인 막사가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와라. 올 때 뭐 과자라도 하나 사갖고 오면 더 고맙겠다. 그랬더니 9시에 진짜 왔어요. 마음이 제가 또 그때 또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또 이 어깨가 역삼각형이고 제가 또 멋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오늘 다들 홍보를 잘하신다. 예. 아니, 실험조연을 해보셨어요? 혹시 북쪽에서 내려 불자번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해양 경제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 신혼조회를 해서 또 이렇게 좀 부품을 줄 걸 그때 그게 안 준 게 진짜 제가 후회되네요. 그래서 후회되시네. 거기서 사랑이 싹 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대하자마자 상견례를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말이 없는 분이라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일어나시죠. 나갑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틀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가서 두 분이 결정을 한 거예요. 얘들 둘이 좋다니까 빨리 결혼을 시킵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현명하신 분이에요. 잘 본 겁니다. 저 열심히 마지막 깨알 잖아. 그렇죠. 아주 잘 보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잘 해주고 있잖아요.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 얘기 저는 처음에 물어볼 때 인교진 씨하고 서희연 씨 상견례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자신의 얘기를 너무 재밌게. 연애 스토리. 아니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촐하게 이렇게 결혼식 올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야, 마무리까지. 아니 마무리까지. 진짜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소희연 씨와 인교진 씨 상견례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걔네들은 제가 알기로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니 기억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마 이연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거고요. 아마 우리 애가 대학 1학년 될 겁니다. 그때부터 같은 기획사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기 모든 걸 다 알아요. 한 10몇 년을, 한 7, 8년을 같이 이제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견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저희 그 장인 사돈도 굉장히 쿨한 양반이거든요. 얘들 둘이 좋으니까 그냥 얘들이 다 선택한 거 그냥 갑시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럼요. 우리는 뭐 얘네들도 워낙에 방송국에서 뭐 전원일기서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성진이는 전원일기 때 얘네들하고 연애한 게 아니야. 전원일기 때는 이미 따로따로가 있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다른 작품 할 때 둘이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어떻든 나는 지영이를 전혀 내 며느리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이 그냥 관심도 정말 없었어요. 연기 잘하는 배우 이렇게만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성진이가 오더니 엄마 나 결혼해요 이러길래 그래? 누구? 그러니까 엄마도 아는 애야. 이래. 엄마가 아는 애는 배우? 그랬더니 이래서 너무 놀란 거야. 배우? 누구? 그러니까 지영이 이래. 한 5초 동안 내가 어느 지영이? 어떻게 된 거지? 어느 지영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미 얘네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저희들이 잘하니까 뭐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사돈 되시는 네 분을 그 식사 자리에서 처음 뵈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지 무슨 그러니까 이유가 이게 우리가 있어. 진짜 선생님에 대한 이거를 이제는 완전히 깨야 돼. 왜? 이렇게 좋으시잖아.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영 씨 부모님 역할이라고 해봐봐. 상견례 자리에서 오늘 저기 안사돈 나오시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네, 나오셨네. 아유. 아니. 아이 그래.
좋겠어. 워낙 강한 연기를 하셨으니까 사돈분들이 좀 쫄아서. 어머니는 장모는 성진이를 데려다니면서 골프를 배우는 척하면서 인도화에 가서 성진이더러 지영이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위를 데리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거 좋네. 네, 부모님들이 더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안과 만나는 게 좋을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안 받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이세미 마담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마련한 집에서 시댁 식구 4대가 살고 있다? 시작부터가. 아까 사대면 시할머니, 할머니가 시부모님. 그런데 세미 씨. 네, 저는 사실 너무 많은 거를 서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견례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에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좀 반대를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너가 그냥 좋다면 그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가 사실 이렇게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났는데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활동 잘하고 있는데 일본이며 중국이며 왔다 갔다 하면서 LPG 지금, 활동할 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걸그룹 활동할 왜 갑자기 얘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아유 그러게요 하고 이제 수긍만 하셨으면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쌤이가 우리 우영이가 얼마나 좋으면 그것까지 포기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기 싫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댁과 친정은 이런 갈등 속에서 은은하게 안 보이는 끈이 있구나. 서로 고무줄을 당기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놀까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 이 댁을 봤어요. 그래서 이 댁을 4대가 사는 댁을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이세미 씨였어요. 저 며느리는 뭐 친정 식구, 시집 식구가 또 저녁도 먹으러 같이 막 모이대. 야, 저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도대체. 근데 여기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착하고 천사가 따로 없다. 오랜만에 김영주 쌤이 진짜 왔어. 이거 힘들어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근데 한편으로 또 의지가 생각하면 시부모님들도 본인들만의 공간에서 본인들만의 생활을 하고 싶으실 텐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는 거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계셨을 때 자꾸 그 생각만 하시니까 혼자 있을 바에 온 가족이 다 있어서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자. 아니 이렇게 칭찬 처음에 받으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킵해놓고 이제 4대가 사는 힘듦을 조금만 괴로움이 있겠지. 있겠죠. 예.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나쁜 건데 사실 나쁜 거를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면 저만 힘들어요. 오늘만 생각하면 봅시다. 오늘만 나쁜 게 우리 이 방송 아오이 악마의 속에 있는 악마의 걸 다 손길들. 털어놓으세요. 예. 그래야 네. 다음에 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유도아 드림을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더 아주 이제 기능이 사실 힘든 부분도 있죠. 사대가 사니까 뭐 저희끼리의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씻고 있는데 시할머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놀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더 놀라시니까 그러려니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진짜요?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문 열고 시할머니께서. 네. 뭐 이제 빨래 나온 거 있나 하고 보시려고 막 움직여 다니시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보면 어떡해요 왜 들어오셨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시니까 매너가 아니잖아요, 시할머니. 근데 뭐 그런 거
안 경우도 되나 봐. 있고. 이세미 씨는 이제 드라마에 오셨어요, 거기. 이거 하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되게 아까부터 좋으면서도 자꾸 비평을 하는 이유가 세미 씨 힘들까봐. 이세미만 그러면 힘들까봐. 아니 나는 시어머니 쪽으로 불평은 없고 오히려 친정 쪽이 불평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뭐 어떤 그러니까 물론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고. 금요일이면 오더라고요 이 집을. 내가 자세히 계속 봤어요. 걱정해주고 계세요. 금요일이면 무조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가. 네. 이거 미쳐요 주무시고 이거. 가기까지? 네. 그래. 뭐 자고 가고 주말마다 오고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홈쇼핑은 새벽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길어요. 단 생방송으로 진행이 안 되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때만 이제 재방송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가끔 새벽 방송을 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기가 다 빨려요. 기가 빠지지. 그럼 한 집에 와서 3시경? 3시 반경 이제 씻고 잠이 딱 들면 우리 아이가 이제 7시 반에 일어나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은 들려도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지금은 그치. 모른 척해도 유치원 늦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근데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그거를 저희 친정엄마랑 친하니까 얘기를 했어. 혼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쌤이가 피곤해서 그런지 아침에 유치원 가서 좀 유치원 봤으면 안 좋겠는데 안 봐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셨네요, 저한테. 모르는 척 하라고. 모르는 척 하고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이게 모르는 척 그냥 눈 감아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눈치껏 현명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껏 푹 자야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내가 눈치껏 어떻게 해야 이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면 또 이상하잖아. 그럼요. 누가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방송하고 온 날이었는데 뭔가 부쩍부쩍 소리가 나는 것 같길래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유치원 갈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먼저 데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는데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자라고. 근데 거기서 머리가 막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까. 그래서 순간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진짜 안 피곤해요. 제가 이거 다 챙기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 어머님 서운해하셔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야, 대박.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들어가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알지만 그냥 거기서 웃고 그렇게 딱 그러니 상황을 순간순간 머리 회전하는 게 얼마나 편하냐고. 근데 너무 잘한다. 귀엽게 잘하는데요? 처음 요원들이에요. 속이고 속이고 막. 아니야, 근데 너무 잘한다. 제가 그 얘기 가운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얘기를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한테 의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흘리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은 악심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왜 그 말을 전하니라고 리액션을 하신 거예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우리 장모랑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냥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 딸 그 흠집을 찍어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드백은 이제 딸한테 너 왜 그때 그랬니?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모르게 하지만 받는 며느리는 정말 크게 쿵하고 이게 쿵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친하면 그러니까 둘이 친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말머리에 나온 거지 내 며느리가 요거 잘못했어 하고 지적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두 분들이 잘 받아들였을까 망정이지 정말 친해서 격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 더 문제가 하는 입장보다. 아이고 뭐 아니 우리 애는 다 이쁜데 그렇게 잠을 많이 잡디다. 늦잠을 자요. 근데 받아들이게 그래 우리 딸이 피곤해서 잠 좀 자기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일하고 왔는데. 돈 버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어머님이 그래도 야 꼭 가지 마 이런 얘기 눈치껏 잘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님이나 시어머니나 다 맞아서 그렇지 발끈해 갖고 결국 헤어지게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발끈하는 데가 꽤나 있거든요. 근데 발끈해서 어디로 날라오냐? 마누라가 나한테 쏘는 거예요. 이게 다 세미 씨는 그냥 삭히잖아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마지막 날라 들어오는 건 나한테 날라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큰 사위가 아들 둘 중에 막내인데 큰 사위가 되다 보니까 마사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어우려서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가고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여행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강해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사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아이들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아, 건강히. 그 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왜냐하면 큰아이가 20년이 됐고 작은아이가 13년인데 그런 문제를 아이들 문제를 미미하게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것들이 이렇게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살짝 피하면서 그 기준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너무 힘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 또 저희 남편의 시아버님,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두 분 다 혼자만 계신 어머님들만 혼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점점 집이 가까워지시더니 이제 합쳐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어떤 아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놀러 가거나 할 때 어떻게 엄마는 아기만 봐주시고 엄마를 안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엄마를 모시고 가는데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만 모시고 가겠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두 분이 만약에 성격이 안 맞으셨으면 오히려 같이 모시고 가는데 서로 간에 싸움 나고 돌아오시는 상황이 생기셨을 텐데 다행히 저희 두 분의 어머님들이 그냥 사돈이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껄끄러워하셨어요. 어떻게 누구 할머니 아이의 이름으로 그냥 손주 이름으로 지원이 할머니 이렇게 서로 부르시는 지원이 할머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니까. 지원이랑 같이 사는 할머니. 그래서 지원이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두 분이 아마 바깥 사돈이 있으셨으면 또 조금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는 그 두 분의 어머니들끼리는 서로 간에 또 공감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그런 동료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비슷하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올해 8순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77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주 키우는 애환도 또 서로 늙어가는 그 마음도 외로움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16년 동안 함께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두 분께서 얼굴 붉히시는 일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친하시면 두 분만? 그 시어머니도 같이 사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지금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시는 걸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해보면 더 그걸 왜 이렇게 연습되시면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시골에 계신 게 너무 좋은 거야. 아직은. 사돈끼리도 문제지만 중재자인 며느리 뭐 하고 딸 사육을 아들 잘해줘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지금 뭐 딸이 2달도 채 안 됐고 상견례 때 보고 결혼식 때 보고 뵌 적도 없죠. 2번 딱 뵌. 근데 이제 제 딸이 늘 시어머니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착한 분이고 뭐 너무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고맙죠, 저야. 아유 그렇게 성격 좋은 시어머니만 좋겠구나 싶으면서도 약간 서운한 한두 거예요. 번이라 해야지. 네가 몇 번 만났다고. 나는 평생 30년을 키워준 엄마한테 게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저한테 엄마 이게 제 사위가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누구 흉을 보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누나랑 완전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직업인데. 그럼 저는 직업적으로 기자다 보니까 비평도 하고 평론도 비평, 하고 네. 시사평론가를 활동하고 영문 이름이 자인. 예스. 씹어. 추잉. 근데 갑자기 그게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게 흉도 안 보는 거가 아니라 갑자기 내심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 제가 가면 분명히 누구 설명하면서라도 흉을 볼 텐데 아는데 지적질하게 돼 있잖아요. 아우 저 국회의원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좀 이상하고요를 저는 팩트로 본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드려 좋아할 거 아니에요? 혀를 깨물고 가능하면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제 딸이 너무 시어머니 칭찬하니까 제가 자격지심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몇 번 봤다고? 지가 몇 번 봤다고. 너무 필요도 없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드물어요. 1%예요. 아주 정말 특이하지. 축복받으신 거죠. 우리 혜미 씨도 정말 드문 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